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단주 설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첫 강의에는 설계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강의는 좀 요약을 해서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설계 기본 내용을 한번 요약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제가 이거랑 관련된 강의는 굉장히 많이 찍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기 전에 좀 해야 될 게 있었군요. 단주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단어죠. 많이 안 들어본 단어니까. 이거는 짧은 기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기둥 설계를 시작할 건데, 기둥이 좀 짧고 두꺼운 기둥, 그리고 길고 가느다란 기둥,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설계를 할 때 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간단한 짧은 기둥, 즉 단주를 먼저 하는 거고, 이 단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이제 한자어죠. 이 주는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주가 바로 기둥입니다. 이걸 어디 썼냐면,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웹툰이었는데, 저는 만화로 봤는데 이제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인기가 많아요. 작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귀멸의 칼날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좀비격, 그러니까 좀비 애니메이션이에요. 좀비격인 오니라는 이 어떤 빌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먹고 다니는 그런 몬스터들인데, 얘네들을 이제 잡으려고 인간 측에서 귀살대라는 걸 만들어요. 제 추측상 아마 귀신을 몰살하는 부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귀살대가 있는데, 귀살대 중에서 특히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주라고 부릅니다. 귀살대의 주. 그래서 막 뭐 물 속성을 주로 다루는 캐릭터면은 앞에 이제 물을 붙여가지고 수주, 뭐 바람을 좀 자주 쓰는 애는 풍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붙어요. 이 주가 귀살대에서 엄청 센 애들을 칭하는 용어인데, 이 주가 바로 기둥주자입니다. 즉 귀살대를 이제 떠받치는 역할을 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면 귀살대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 귀멸의 칼날에서 쓰던 주도 이제 기둥이고, 그거 말고는 제가 딱히 막 일상생활에서 기둥주자를 쓰는 단어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정도 의미, 그러니까 기둥이 주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한 거고, 이건 이제 TMI인데, 혹시 이제 귀멸의 칼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귀살대 중에 센 주가 9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 강의 준비하다가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9명인 이유가 그거래요. 이 기둥주자 한자를 쓸 때 나무 목자에다가 이 주인주자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획수를 잘 보시면 이게 9획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 획을 그으면 만들어지는 한자고, 이 9획에 맞춰서 9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이 주가 기둥이라는 얘기고, 다는 좀 짧은 기둥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기둥에 대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설계 강의를 했던 것처럼 이 설계 기본식,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부터 얘기 시작해 볼게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는 이 식을 그냥 만족하면 됩니다. 이 식이 뭐냐? 소요 강도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강도를 말합니다. 뭐 내가 어떤 건물을 여기다 지을 거야. 건물을 지을 건데, 이 건물이 얼만큼 버텨야 될까? 그거는 이 지형에 예상되는 하중 있죠. 뭐 지진, 뭐 그리고 뭐 바람, 그리고 뭐 사하중, 뭐 활화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내가 지을 건물은 이 정도를 버텨야 한다라는 걸 수치로 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뉴턴 정도 버티면 되네, 이런 소요 강도를 구해온 다음에 이 100뉴턴보다 크도록 설계 강도를 만들면 돼요. 그럼 설계 강도는 뭐냐? 얘는 쉽게 풀었으면 버티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뭐 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보가 얼만큼 버티는지를 계산해 올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 한 200뉴턴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내가 만든, 즉 설계한 물체의 버티는 강도가 200이고 짓고 싶은 건물이 필요로 했던 강도가 100뉴턴이라면 내가 만든 200뉴턴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이 설계 기준을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지어도 된다. 즉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둔 강의를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 쓰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공대생이잖아요. 그러면 수치화에 되게 능숙해야 되거든요. 이 필요로 하는 강도를 어떻게 수치화 시킬 거냐는 건 이 팩터 로드 이펙트, 개수 하중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뭐 1.2D 플러스 1.6L 이제 사화 중에다가 1.2 곱하고 활화 중에 1.6을 곱해서 더한 거, 혹은 뭐 1.4D 사화 중에 1.4를 곱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개의 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계수 하중이고, 이게 바로 내가 물건을 만들기 전 혹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정도는 버티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필요로 하는구나를 계산했던 겁니다. 계수 하중으로 이런 걸 계산을 했던 거고, 그럼 버티는 강도, 내가 만든 재료가, 즉 내가 만든 부재가 얼만큼 버틸까라는 건 여기는 reduced nominal strength, 얘는 감소된 공칭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칭 강도라는 걸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감소를 딱 시켜서 하면은 버티는 강도가 나온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았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다루는 부재는 뭐냐? 기둥입니다. 일단 기둥을 다뤄야 되는데, 기둥이 도대체 뭐냐? 기둥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수직 부재입니다. 위에 있는 이제 하중들을 버텨주는 건데,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구조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기둥은 어떻게 봐야 되냐? 압축력을 견디는 부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 부재가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어떤 물체를 계속 쌓아 올릴 때 요게 이제 기둥이죠. 얘네들은 요 위에 있는 물체의 중력 때문에 눌리게 됩니다. 즉 이제 압축을 받게 되고, 이 압축을 견디는 부재를 기둥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혹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 이 공간을 띄워놨잖아요. 이제 뭔가를 적긴 적을 건데 이번 강의에 안 적고 뭐 다음이나 다다음쯤 해서 여기를 채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강의인 지금은 기둥은 압축을 견디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둡시다. 그래서 기둥의 핵심은 압축이고, 그렇다면 이 감소된 공칭 강도 계수 하중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냐? 감소된 공칭 강도는 파이 PN이라고 적으실 수가 있고요. 계수 하중은 PU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이 아래에 있는 감소된 공칭 강도가 계수 하중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이제 문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던 이유는 기둥이 압축력을 견디는 부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간다면 앞에 제가 찍어둔 강의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강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빈칸을 남겨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빈칸을 하나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알아서 수습을 할 거고, 일단 여기까지 논리가 전개된 겁니다. 설계를 하려면 요걸 만족해야 되는데 기둥은 압축을 견뎌야 되니까 압축 기준으로 식을 쓴 겁니다. 이 P가 압축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내용은 뭐냐? 항상 이제 설계를 할 땐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본 알려주고 식 쓰고 그 다음에 요 PN 공칭 강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 공칭 강도는 제가 버티는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버틴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파괴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파괴가 뭐죠? 제가 항상 거의 비슷한 예시를 드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기둥이 만약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둥이 이렇게 눌리다가 기둥이 막 깨졌어. 그러니까 파괴가 됐는데, 문제는 이 기둥이 어느 정도 돼야지 파괴가 된 거냐는 거예요. 뭐 절반이 날아가야 파괴냐, 아니면 싹 다 날아가야 파괴냐, 아니면 조금만 구부러지면 파괴냐, 이런 것처럼 파괴의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버티는 강도부터 하나씩 살펴본다면 우린 먼저 버틴다, 즉 파괴가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기둥의 파괴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언제 기둥을 파괴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입실론 CU가 0.0031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입실론 CU는 보를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콘크리트 압축 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기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 기둥이 원래 이렇게 수직 부재인데 철근 콘크리트여가지고 요 부분이 콘크리트, 그 다음에 요 회색 부분이 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박아 놓은 거고, 이건 이제 기둥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 위에서 요 방향으로 쳐다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왼쪽에 요 세 개가 옆에서 보면은 이 철근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개가 요 철근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입실론 CU 0.003이 무슨 얘기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압축을 받고 눌러요.
그럼 기둥이 이제 변형이 생겨가지고 아래로 좀 내려가겠죠?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에 해당하는 변형률 값, 즉 입실론이 생겼다는 얘기일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입실론을 구하는 거는 뭐 기둥이 만약에 변형돼가지고 뭐 델타만큼 내려갔어. 근데 이 기둥의 전체 길이가 L이라면 입실론은 L분의 델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식이 지금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변형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형을 하면은 이 변형률이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어느 부위든 다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보호 배울 때 이렇게 있던 보가 힘을 받으면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굳겠죠? 근데 이때 이 높이별로 보는 변형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많이 압축이 되고 여기 아랫부분은 인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달라요. 근데 기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1mm, 뭐 2mm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1 내려가면은 여기 있던 애도 1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의 변형률은 일단 똑같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입실론 값이 0.003이 딱 되는 순간, 그러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변형을 할수록 0, 그다음 뭐 0.001, 0.002 하다가 0.003이 되면은 그때 기둥을 우리는 파괴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변형률이 0.003이 되면은 파괴라고 보겠다라는 게 그 의미구나. 요 기둥 단면이 0.003만큼 내려가면 된다. 그럼 왜 여기 CU가 붙나요? 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일단 CU까지 표기를 해서 필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설명할 내용은 왜 이제 0.003으로 사람들이 기준을 정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0.004일 수도 있고 뭐 0.002로 정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그 이유는 이제 0.003쯤 되면은 이때 콘크리트가 극한 응력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응력 변형률 곡선 여기 가로축에 입실론, 세로축에 시그마를 적으면 이 콘크리트가 보통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취성파이가 되는 이 그래프는 좀 익숙하죠. 근데 한 여기쯤 있죠. 여기쯤이 한 0.00 뭐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이 최대 응력 상태가 요 부근 있죠. 요 부근에 되면은 변형률 한 0.003 되고, 그러니까 이 위치쯤에서 콘크리트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0.003에서 일단 철근은 안 끊어주고 잘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은 했을 텐데 철근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고 콘크리트가 철근보다 먼저 부서집니다. 어차피 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변형률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더 위험한 콘크리트의 변형률인 0.003 정도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런 이제 설계 기준을 설정을 했다. 얘는 중요하니까 좀 밑줄을 쳐놓고, 혹시 앞의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면 보호 배울 때도 극한 변형률 0.003이 파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콘크리트가 좀 더 위험하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쯤이 0.00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콘크리트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제가 여기다가 단주라는 걸 써놨죠. 이 입실론 CU는 0.003이 파괴라고 보는 건요, 단주일 때만 그렇습니다. 즉 이제 짧은 기둥일 때만 그러고, 짧은 기둥이 아닌 좀 가느다라고 기다란 기둥은 장주라고 불러요. 얘는 파괴 양상이 좀 다릅니다. 얘는요, 입실론 CU가 0.003일 때도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얘는 좌굴이라는 현상을 한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좌굴이 뭐냐면요, 깡통 있죠. 그러니까 빈 깡통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뭐 콜라캔이라고 할까요? 코카콜라 캔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제 눌러요. 그럼 누르면은 콜라캔이 거의 안 찌그러들다가 그냥 어느 특정 순간 갑자기 캔이 찌그러들게 됩니다. 뭐 페트병 같은 경우, 페트병도 이렇게 있다가 페트병을 누르면은 뭐 별로 이제 반응이 없는데 점점 세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찌그러들어요. 캔이든 병이든 아니면 뭐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힘을 줘 보면은 어느 순간 지우개가 이렇게 딱 구부러지는 순간이 오죠. 그걸 이제 좌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급격하게 기둥에서 생기는 변형인데 일단 모든 기둥은 좌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주의 경우에는 좌굴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짧은 기둥 있죠. 기둥이 이렇게 짧은 거랑 여기 기다란 기둥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압축을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찌그러질 것 같지 않나요? 캔이나 페트병처럼. 근데 이 좀 이제 짤퉁하다고 하나요? 좀 짧고 두꺼운 거는 좌굴이 일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좌굴을 잘 버텨요.
이 좌굴에 대한 건 지금 이 챕터 자체가 단주를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되게 엉성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이건 나중에 장주 설계를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단주는 이필론 CU가 0.003일 때가 파괴다라는 걸 이 챕터에서 써먹을 거고요. 왜 이제 단주만 했냐? 장주의 경우에는 이것 플러스 좌굴이라는 현상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장주는 파괴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일어날 겁니다. 이 둘을 막아줘야 해서 좀 설계가 복잡하고 나중에 배울 거다. 지금은 요거를 좀 더 초점에 맞춰서 기억을 해 줍시다. 이번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뭘 했었던 거냐면, 일단 우리는 단주 설계를 할 겁니다. 단주는 짧은 기둥이란 얘기고 설계의 기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둥이라는 거는 압축력을 버티는 거기 때문에 요 배운 내용을 파이 PN이 PU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알파벳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기준으로 우리는 PN, 즉 버티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버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파괴가 안 된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도대체 파괴는 뭔데? 단주의 경우는 변형률이 0.003이었고 장주의 경우에는 단주랑 똑같은 파괴 플러스 좌구를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챕터가 단주 설계였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0.003이 파괴가 된다는 의미야. 즉 버틴다라는 거는 그걸 막아야 해요. 0.003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면 그걸 막기 위해 PN 값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다음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PN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강의부터 시작할 거고,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강의 PN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빈칸 채워둔 거 있죠? 이것들을 채우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어떤 걸 배웠는지 배운 게 몇 개 없긴 하죠. 이제 좀 잘 복습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